안녕하세요. 저는 한동대 통일한국센터의 개건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진호 교수입니다. 이전에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 설립부총장으로도 일한 바 있습니다.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적이고 좋았죠. 늘 꿈꾸던 우리 북한의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었다는 것이 특권이었고, 정말 언젠가는 우리 남쪽에 있는 남한의 학생들과 이들을 같이 만나게 해서 서로 학술 토론도 하고 체육대회도 하고 그럴 날이 오기를 꿈꾸면서 거기서 지냈습니다. 앞으로 이제 동해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해 안에 있는 우리 포항이든지 혹은 북한의 라선시든지 이런 데서 이제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일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Couldn't believe what I've become. Revolutionaries wait for my head on a silver plate, just a puppet on a lonely string. Oh, who would have... 일상의 모든 부분이 기승전 코로나19로 연결되고 있는 요즘, 우리 민족이 언젠간 꼭 풀어야 할 숙제, 남북관계 역시 코로나 비상시국에서 제자리 걸음 중입니다. 워낙 변수도 많고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다 보니까 점진적이면서 꾸준한 정책과 협력이 중요한데요. 우리 지역 포항에서도 교육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남북 간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동해인에 모셔서 남북 지속가능한 협력의 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진호 교수님?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교수님에 대한 얘기를 처음에 얼핏 듣고, 뭐 평양과기대라고 하니까 탈북하셔가지고 이제 포항에 와서 교수님이 되셨나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왔는데 맞나요? 그런 오해를 종종 많이 받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순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예. 또 뭔가 남북관계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인 것 같아서 전공도 이제 뭐 그런 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와보니까 또 공대 교수님이시고. 네, 맞아요. 그냥 북한에서 경험이 많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제가 공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중국도 갈 수 있었고 북한도 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점점 더 궁금합니다. 처음에 얼핏 들었을 때부터 호기심이 너무너무 많이 일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일을 하고 계셨나요? 조금 전에 이제 온라인 강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다 온라인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실시간 온라인 강의죠. 지금 전혀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는 오히려 인조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 흩어진 한 40명 학생들을 상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바로 실시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야, 학생들 반응도 괜찮고요? 학생들이 뭐 학교 오고 싶어 하죠, 물론. 그런데 이제 강의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네. 제 과목 같은 것은 뭐 오히려 학습 효율성 면에서 오히려 더 집중도가 있고, 뭐 이 온라인을 통해서 학생들이 다 발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저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평양과기대 출신이라는 게 굉장히 좀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교수님한테. 네. 학생들도 많이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처음에
특히 우리 한동대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과목도 개설이 돼 있고 한데 제가 이제 평양에서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다 왔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이 많이 모여서 또 질문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지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교수님과 이제 학생들이 북한에서의 생활 또 평양 과기대에 대한 궁금증들을 이야기를 나눴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저희는 이야기 계속 이어나갈게요. 네. 북한에 관련된 질문인데 남한 학생들이랑 북한 학생들의 차이가 있을까요? 북한 학생들이 훨씬 더 진지한 것 같아요. 정말 어떨 때는 얘네들 그 눈망울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 정도를 느낄 정도로 그렇게 아주 진지하게 강의를 듣는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한 학생들은 아무래도 자유로우니까 생각들이 그 속에서 좀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겠지. 저희는 쉴 때 노래방 가고 그러는데 그 친구들은 쉴 때 뭐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는 굉장히 아주 이렇게 바른 생활하는 그런 학생들로만 비춰지거든. 또 거기는 또 규율적인 사회고. 그런데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방학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또 술도 마시고 뭐 노래방 같은 데도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평양 시내는 실제로 노래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노래방이 특별히 노래방만을 위한 노래방이 아니고 음식점들이 대부분 노래방을 겸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사랑의 불시착 같은 드라마 보면은 이제 장마당이 많이 활성화돼서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어떻게 잘 활성화되는지가 궁금해요. 장마당, 뭐 북한에서는 자유종합시장이라고 원래 공식 이름인데 거기서 안 파는 게 없어. 그래서 실제 우리 평양가기대 교직원들도 일주일에 한 3번씩 늘 이제 장 보러 가잖아. 우리도 이제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뭐 굉장히 많은 그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한 1m 채 안 되는 이런 좌판 위에다가 많은 것 올려놓고 이제 파시는데 서로 어깨에 부딪혀 가면서 뭐 물건 깎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어요. 그 뭐 해산물, 뭐 곡식, 과일 없는 게 없이 다 있는 곳이 장마당이에요. 개성공단이 닫히기 전에는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다고들 이야기하는데 한국 물건들도 없는 게 없어요. 원래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팔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집에서 뭐가 부러져서 순간 접착제 같은 거 사러 갔는데 그 접착제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한국에 옛날에 쓰던 악역풀이라고 해서 이렇게 넓적한 거 그걸 딱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거 말고 좀 작은 거 이렇게 없나 그랬더니 남쪽 거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 이게 감시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 눈 탁 살피더니 밑에서 탁 그래서 빨리 가져가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 정도로 없는 게 없을 정도로 그 당시에 장마당에 물건들이 많았어요. 호객행위라고 그러지. 막 지나가면 그 이제 좀 나이 든 선생님 같은 사람은 다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 이러면서 여기 와서 자기한테 와서 사라 그러고 막. 그 사랑의 불시착에서 아까 연결된 질문인데 이렇게 남쪽 거 꺼내주세요 하면 화장품 막 꺼내주고 그러잖아요. 그랬어? 네, 교수님도 화장품 사신 적 있으세요? 화장품을 살 때는 또 그런 이제 시장 말고 네. 이런 우리 마트 같은 그런 곳들이 또 많이 있거든. 주로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샀던 것 같아 화장품은. 그 남쪽에서 건너온 화장품도 글쎄 백화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런 거 왜냐하면 크림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북한 산들도 아주 좋다고 굉장히 이제 자신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로 북한산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사랑의 불시착에 현빈이 주인공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로 북한에 가면은 그런 잘생긴 남자 군인들이 있나요? 남남북녀란 말이 있잖아. 네. 그 말은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면은 평양 시내 웬만한 거리에 지나가다 보면 그 여성분들이 미모가 평균 이상이에요. 우리가 우리 남한의 삼국에서 보던 것 그 이상 거기는 이렇게 성형도 안 했을 텐데 굉장히 그 미녀들이 많다 그런 걸 좀 느끼곤 했어. 그래서 남남북녀란 말이 그냥 괜히 있는 말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 평양과기대에서는 인터넷 액세스가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되게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학생들은 어떻게 인터넷을 사용하고 그 인터넷으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중국에 있다가 평양과기대 안에 들어가 보면
중국보다 훨씬 인터넷 환경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외국인들한테는 그게 다 허용이 되어 있으니까 뭐 지메일이든지 유튜브든지 마음대로 볼 수 있거든. 근데 학생들에게는 그게 제한돼 있지. 근데 이제 그 학부생들은 4학년 되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이제 그걸 이제 개방을 허용해주고 대학원생들에게는 또 그걸 허용을 해줘요. 그 대신 그들은 그 학술적 목적 이외에 다른 거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공부하는데, 연구하는 데만 인터넷을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한동대가 은근히 좀 아름다운 데가 많은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여기가 새로 지어진 건물이 돼서 너무 좋죠. 여름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예. 싱그럽게. 글쎄 말이에요. 코로나만 아니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아름다운 좀 캠퍼스가 될 텐데. 그러게요. 네, 조금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예. 교수님 얘기를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보고 싶은데 저는 이제 남북관계 관련 전공이신 줄 알았다가 공대 교수님이라는 얘기에 좀 놀랐었어요. 근데 또 본인께서 이제 공대 교수이기 때문에 내가 북한에도 갈 수 있었고 이런저런 역할들을 해낼 수 있었다라는 말씀에 더욱더 궁금해졌습니다. 뭐 도대체 어떤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사실은 그 문학도가 좀 꿈이었는데 문학도요. 문학도요. 그 시절에 그냥 공대가 아주 이제 잘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제 친한 친구들이 다 공대 가서 저도 뭐 문학이야 언제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고 네. 갔던 것 같아요. 박사까지 하고 났더니 그게 이제 무기가 돼서 이제 중공 그 당시는 중공도 언제적 예, 중공인가요? 그 당시 이제 한중수교 하기 전에 제가 1990년도에 이제 중국을 가겠다고 결심을 내렸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제 북한까지 들어갈 때 제가 공학 박사니까 저를 필요로 해서 이제 그 초청을 했지 네. 제가 뭐 문학이나 사회과학 그런 거 했으면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까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중공에서는 뭘 하셨어요? 준공이라기보다 그래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유학생 수양회에 한번 참석했다가 네. 그때 많은 인생의 선배들을 만나고 야, 내 인생을 그냥 나 혼자 잘 살려고 막 아둥바둥 경쟁하면서 이렇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 속에서 그때 이제 그 준공이죠. 네. 그 당시에 한중수교 하기 이전에 연길에 연변과학기술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우겠다고 찾아오신 그 김진경 박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분의 강의를 듣고 깜짝 놀랐죠. 저렇게 인생을 저렇게 사는 분이 다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고 정말 옛날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 거기에 살고 있다고 하니 정말 그들을 위해서 내가 좀 뭔가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 속에서 중국에 가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연변과기대를 어쨌든 이제 설립하는데 한몫을 하신 거잖아요. 예, 초창기에 그렇죠. 그랬군요. 예, 세워가는. 근데 제가 이제 듣기로는 평양과기대 교수님이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평양과기대 가기 전에 연변과기대에 그렇죠. 이제 계셨던 건가요? 연변과기대에서 한 10년 동안 열심히 우리 조선족 학생들을 가르쳤고요. 그 후에 한 2000년도 들어가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이제 그런 남북 정상회담이 처음 있었잖아요. 네. 그 이후에 평양에 또 그런 대학을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연변과기대 교수들이 중심이 돼서 네. 이제 프로젝트 팀을 만들었고 그 프로젝트 팀의 이제 팀장이 돼서 예.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평양에 또 예. 그와 같은 대학을 하나 새로 만들게 됐던 겁니다. 아니 그런데 평양이면은 북한이잖아요. 평양에 과기대를 만드는데 대한민국 출신의 교수님이 거기를 갔다는 것도 이거 영화도 아니고 이게 지금 실화인데 아니 어떻게 또 그런 일이 또 그 시절에 가능했는지도 저는 궁금하고요. 예. 북한도 이제 중국이 한참 개혁 개방하면서 빠른 속도로 발전해 나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이제 계획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와 같은
시대가 올 때 미리 이제 국제사회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좀 키워달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초청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처음 그 대학을 세울 때에 그 당시만 해도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그 여권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충분히. 그래서 그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그게 막혔잖아요. 네. 길이 막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그 영주권자 자격으로 다녔죠. 그럼 이제 그 평양 과기대를 설립해 가는 과정이 사실 이게 뭐 건물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기간은 얼마나 됐고 그 과정도 너무 궁금한데요. 그 프로젝트 팀이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9년도에 그 준공식을 하기까지 한 7년 동안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어요. 사실 평양에다가 외국인이 대학을 세우겠다 하니 누가 믿어주었겠습니까? 네. 정말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우리 팀 안에서도 야 이건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래서 닉네임을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이제 그렇게 붙이고 시작을 했는데 전 세계에 흩어진 우리 이제 해외 동포들, 뭐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도왔고, 네. 뭐 한국 정부도 이제 일부분 도왔지만 그런 해외 동포들의 성금들이 다 모아져서 네. 이제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이제 하나 되고 통일된다는 그 열망 그런 것들이 모아진 성금으로 세워진 대학, 아주 의미 있는 대학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교수님 말고도 다른 분들도 좀 가셨잖아요. 예, 그러면은 좀 감시의 눈초리로 본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까 싶은데. 저 같은 영주권자도 일부 몇 분 계셨지만 대부분은 이제 이민 가셔서 미국이나 캐나다, 더러는 호주, 뭐 여러 그쪽 시민권을 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국적은 국적은 미국인 네. 뭐 그런 분들이 많았죠. 심정적으로는 다 우리 동포들이니까 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평양이 고향이셨던 그런 이제 교수님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그 뭐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가 긴장이 굉장히 많았죠. 그랬을 것 같아요. 예, 정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과연 이게 잘 될까, 곧 문을 닫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도 있었고 북한 당국에서도 어떤 학생을 보낼까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북한은 제일 좋은 대학이죠.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를 한 2년 다닌 그런 학생들을 보내주었어요. 우수한 학생들. 우수하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무장이 잘 된 아이들, 아주 믿을 수 있는 아이들.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막 졸업한 그 어린애들을 보내기에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학교가 1년, 2년, 3년, 4년 이제 정착이 되어 가면서 네. 서로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그 북한 측 교직원들하고도 우리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이제 신뢰가 자꾸 쌓이게 되니까 처음에는 여학생 없었거든요. 네. 나중에는 여학생도 보내주고 요즘에는 이제 막 졸업한 그런 학생들, 어린 학생들까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 학생들 분위기가 참 궁금한데요. 어때요? 그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북한 학생들은 되게 경직돼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학생들이랑 어떻게 좀 차이가 있나요? 많은 차이가 있죠. 당연히 경직돼 있습니다. 첫 시간 들어가면 아주 딱 이제 부동자세로 경직돼 있고 얼굴이 좀 굳어져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다 사람 사는 세상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간에 체육대회도 하고 그 학교 식당 카페테리아에서 네. 늘 대화를 하거든요. 평양 가기대는 이제 잉글리시 캠퍼스에 전 강의를 영어로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가까워지고 친해지다 보면 식당에서는 애들이 먼저 우리 거기서는 이제 조선말이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 말로 막 질문을 하고 그러다 보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체육대회 하죠. 더러는 또 이제 중국에 수학여행도 데리고 나가고 네. 뭐 이런 액티비티 속에서 점점 가까워지면
시간이 지나면 애들에게 이제 웃음이 나타나고 애들이 그 마음이 이제 따뜻해지고 그런 것들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네. 혹시 네. 거기 뭐 남한 대한민국 출신의 학생도 있었나요? 학교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학생으로는 제 아들이 거기서 평양 가게 됐어요. 아, 교수님 아드님이 또 거기 다녔어요? 예, 실제로 다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70년 분단 역사에 굉장히 아주 와.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지켜보는 마음이 어떠셨을지. 처음에 데려가고 싶어서 데려간 건 아니고 처음에는 이렇게 농담처럼 시작했어요. 우리 그 북측에 그 이제 총장 되시는 분이 좀 젊은 교수님들을 좀 모시고 와라. 네. 이제 보통 이제 은퇴하신 시니어 교수님들이 많이 가르치시니까 이제 젊은 교수님을 너무 원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교수님들이 들어가려면 자녀 교육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당장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맞게 우리 아이들 데리고 들어갈까요? 했더니 막 자신 있게 큰 소리 쳐서 그래서 진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진짜 데리고 들어올 줄 몰랐던 것 같아요. 들어가니까 굉장히 당황하고 깜짝 놀라서 아니 그래가지고 설마. 그랬는데 하여튼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그냥 집에서 기다리라 해서 한참을 그냥 집에서 기다리고 정말 제가 그때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괜히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데리고 와서 이렇게 어려움 끼치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클래스에서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젊은 애들은 다르구나. 우리 지금 어른들이 이런 이념이나 이런 것 때문에 경직돼서 서로를 경계하고 하지 이 젊은 학생들은 붙여놓으니까 순식간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영화보다 더 뭉클하고 아름답고 그런 이야기네요. 또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것이 그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수준 높은 학생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평양 과기대가 실제로 북한 내에서도 좀 위상이 높은 편이었나요? 평양 안에 있지만 실제로는 모든 외국인 교수들이 가르치기 때문에 그 문화가 그렇고 그러니까 마치 학생들이 외국에 유학 간 것 같은 충격을 받겠죠. 그랬겠네요. 그 영어로만 가르치고 외국을 또 나갈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러니까 그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같이 아주 특수한 학생들조차 거기를 포기하고 일로 이제 오는 그런 네. 일들이 있었는데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런 종합대학에 비하면 훨씬 작은 이제 소규모 대학이지만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장래성을 보고 이제 학생들이 시험 봐서 경쟁적으로 네. 시험 봐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렇게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정말 이게 가장 인상 깊은 순간이었다. 이런 게 있다면 언제였을까요? 그 7년의 그 어려운 그 기간을 통과하고 그 대학이 준공식이 될 때 네. 그 감정은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학교가 이제 드디어 문을 열 때 그때 제 아내를 처음 데려갔는데 막 펑펑 울었어요. 너무 그동안 고생했던 게 막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그 장면이 떠오르고요. 또 이제 학생들과 늘 캠퍼스 안에서 우리가 깊은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사제간의 정, 오늘 스승의 날이 돼서 우리 한동대 학생들한테 제가 꽃을 받았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스승의 날이 되면 학생들이 꽃을 들고 막 찾아오고 북한에도 스승의 날 있군요. 그럼요. 스승의 날 있고 스승의 날 노래가 있고 다 그런데 그럴 때 정말 뭉클하고요. 이제 졸업식 때 또 애들을 떠나보낼 때 거기는 우리 다 큰 대학생들이 막 헤어지기 싫어서 막 눈물을 막 닦고 하는 그게 너무너무 정말 순수하네요. 우리 그렇죠. 너무너무 애들이 착하고 순수하고 애들을 내보내는데 이제 얘네들이 떠나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후배들도 이렇게 도열해 있고 우리 선생들이 도열해 있는 사이에서 이제 꽃을 받아든 그 졸업생들이 이렇게 울면서 나가는 그 모습 그런 건 잊어질 수 없는 그런 장면들이죠. My name is Kim Mi-hyang and I'm the student of Pyongyang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I'm 17. When I was first came here, as you can see, the area is big, but there are a few buildings here. So
it was really unfamiliar for me for the first time. And when I first saw the foreign professors, I never saw many professors before, so it was maybe I was nervous a little. Here, I sleep and study and live with my friends, with my classmates, and all other things are done with my friends and with classmates. Thank you very much for realizing my dream to my motherland. 그 교수님의 평양 과기대 이야기 너무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평양에서 그러면 또 좀 사신 거잖아요, 가족들이랑. 예. 그 이야기도 좀 궁금한데, 긴 시간 사실 평양을 또 왔다 갔다 하시고 체류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 북한의 변화된 모습도 다 지켜보셨겠어요. 2003년 처음 제가 평양 땅을 밟았을 때는 그때 한참 이제 북한이 그 어려움을 겪은 직후가 돼서 네. 그 북한 시내 밤에 이제 다 이제 정적과 이제 전기불도 없이 깜깜하고 그리고 이제 낮에도 다니는 사람들의 복장이 네. 다 무채색이었어요. 처져 있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 이후에 평양이 완전히 달라진 이게 뭐 같은 나라라고 볼 수 없을 만큼 거리도 활발해지고 사람들의 그 행색이나 그런 네. 그 웃음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변화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옛날에 생각했던 북한이랑은 또 좀 많이 네. 달라진 것 같아요. 또 실제로 체류도 하셨으니까 그 이야기도 너무너무 궁금한데 불편한 건 없으셨는지도 궁금하고.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이제 저희들을 이렇게 안내하는 이제 안내라고 부르는 분들이 늘 같이 다닙니다.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버스를 타고 네. 장마당에 네. 혹은 백화점에 이제 쇼핑을 하러 다닐 때도 그분들이 실제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우리를 감시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돌봐주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감시자의 느낌은 아니군요. 그렇죠. 굉장히 친해졌어요. 너무 가족처럼 친해지고 농담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즐겁게 지냈기 때문에 예. 사이좋게 잘 지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예.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던 게 있다면은 자유롭게 이제 늘 외출하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 캠퍼스 안에서 주로 갇혀서 가르쳐야 되는 거 그런 게 불편이란 불편이죠. 네. 뭐 그런 불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북한 측에서도 이제 주말이 되면 그 부분들 표현으로 조직 사업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묘양산을 가고 금강산을 가고 뭐 함흥이나 원산, 뭐 청진, 뭐 우리가 웬만한 북한의 그 관광 명소들은 안 가본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편의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은 좋은 추억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 이렇게 교육 분야 쪽으로만 남북 협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아주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들었거든요. 18년도에 네. 여기 한동대에서 이제 가르치게 되면서 아마 제가 평양이나 북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아시고 경상북도에서 좀 같이 일하기를 원해서 찾아오셨더랬어요. 경상북도에서 남북 경협 포럼이라는 걸 시작을 했거든요. 아,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에 남과 북이 어찌하든지 이제 경제 협력을 통해서 서로 상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미리 준비하는 작업을 지금 각계 분야의 한 40여 명의 전문가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네. 그걸 진행을 쭉 해왔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것을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기 위해서 경상북도에서 처음 이제 이 남북
경협 관련해서 법인을 하나 만들자 해서 이제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이라는 법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제 이게 하나의 동해라는 그렇죠. 의미로 맞습니다. 예, 뭐 이야기는 잘 돼가고 있나요? 서로 남북이 막혀서 우리 한국이 마치 섬처럼 단절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포항이 위치한 이 동해는 그 물은 이렇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동해는 이제 남북이 하나로 공유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동해 그런 의미로 한동해 포럼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 사실 이것이 이제 남북이 하나 되는 시대가 열리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대륙으로 이제 뻗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시베리아 철도도 타고 실크로드 타고 이제 뻗어가야 되는데 그때를 생각해서 길게 보고 유라시아 원 이스트 시 포럼이라고 이름을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붙였습니다. 네. 유라시아 대륙 전체의 동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의 동해를 우리가 하나로 만들자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이제 이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남북 경협 하면은 개성공단을 떠올릴 텐데 이제 뭐 개성공단 지금 역할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이제 동해에서 그 역할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바다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저희 포럼 안에서 여러 위원들이 우리가 바다의 개성공단을 만들자 뭐 이런 제안까지 나왔거든요. 네. 사실 이 남과 북이 서로 협력만 잘 되면 이런 어업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공동 어로 수역을 만들고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네. 지금 그게 안 되는 상태니까 중국 어선들이 와서 오징어 그렇죠. 뭐 그 고등어 다 그걸 포획해서 가거든요. 그것도 너무 속상한 일이고 사실 또 이 동해안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요 정말 관광 명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포항에서 그렇죠. 동해안 쪽에 북한의 10대 관광 명소 중에 거의 한 5개 이상이 절반 이상이 이 동해안에 다 몰려 있거든요. 뭐뭐 있죠? 뭐 잘 아시다시피 원산에 거기 지금 갈마 해수욕장 크게 지금 또 만들고 있는데 명사심리 있는데 있죠. 금강산 그리고 함흥 내면으로 유명한 예. 함흥에 가보면 옛날 이성계의 그 생가도 있고 예. 하는 또 구경거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청진에 가면 또 칠보산이 있거든요. 칠보산, 금강산, 칠보산 그리고 백두산도 바로 동해안에서 바로 들어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런 절경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포항에서 출발한 그 크루즈를 타고 이렇게 이렇게 점프 해가면서 네. 관광 코스를 만든다면 그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자원이거든요. 좋은데요. 금강산 찍고 함흥 가서 냉면 예, 먹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블라디보스톡까지 갈 수 있는 거죠. 또 한편으로 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왜 우리만 금강산 가야 되냐. 북한 분들이 이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걸 우리만큼 관심이 있나요? 우리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도 네. 독도 그거 우리 한반도기에 안 했다고 그분들이 그 공동 입장을 거절하고 네네. 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금강산 관광하듯이 북한 사람들에게 울릉도 독도 관광 우리가 이제 그 제안을 해서 좋죠. 서로 오가는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남북 협력과 관련돼서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결국 그 제일 위에는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통일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청년들의 미래, 우리 다음 세대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 뭐 지금 일자리 문제든지 이 모든 것들이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가 남북한이 서로 상생하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가능성들이 지금 있는데 네. 이게 단절되고 가려져서 마치 통일이 되면 우리가 손해날 것 같은 통일 비용에 대한 이런 논의가 나오기 시작한 게 사실 일본에서 그 화두를 던진 거거든요. 네. 일본은 우리가 통일되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는 나라예요. 일본에서 던진 그 화두를 우리가 받아서 통일이 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 것 같이 자꾸 착각을 하지만 실제는 통일 비용보다 분단 비용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아주
구체적인 그런 교육들이 되어져 갈 때 우리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교수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준비하고 쌓아오셨던 이 남북 협력이 앞으로 우리가 맞게 될 통일된 한국의 단단한 밑거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 가져보면서 또 그 협력의 중심에 우리 동해가 큰 역할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나에겐 단 한 가지 내가 소망하는 게 있어 갈려진 땅의 친구들을 언제쯤 볼 수가 있을까